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여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구르는 큰 사고였는데 어머니는 무사했고 아버지와 딸은 모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특히 딸은 중상을 입어 치료 후에도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는데 사춘기였기에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는 같이 목발 신세인 아버지가 딸에게는 큰 위안이었고 딸이 투정을 부려도 같은 처지의 아버지가 말없이 받아주며 공원 벤치에 나란히 목발을 기대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딸이 사춘기를 잘 넘겨 대학에 입학하고 그해 어느 날 세 식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작은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큰 길로 굴러가자 꼬마는 좌우도 살피지 않고 자동차가 오는 길로 뛰어들었고 이때 아버지가 목발을 내던지고 달려들어 꼬마를 안고 길을 건너가 구해주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는 딸에게 어머니가 꼭 안아주며 사실은 너의 아버지는 퇴원 후에 다리가 다 나았는데 내가 평생 목발을 짚어야 된다는 사실에 아버지도 너의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며 계속 목발을 짚고 다녔었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는 말에 딸은 길 건너에서 손을 흔드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벌써 7월로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좋은 일도 후회스러운 일도 많은 지난 날들. 이제 모두 털어버리시고 남은 반년에는 더 좋은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6월에 개봉한 영미 합작 액션 영화 캐시트럭입니다. 캐시트럭을 노리는 무장강도에 의해 아들을 잃은 일명 H는 분노에 휩싸여 마침내 아들을 죽인 범인의 단서를 찾기 위해 직접 현금 호송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첫 임무부터 백발백중 사격 실력을 자랑하며 단숨에 에이스로 급부상한 H는 캐시트럭을 노리는 자들을 하나둘 처리하면서 아들을 죽인 범인들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비는 없고 분노에 가득 찬 응징만이 남아있는 그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김필이 리메이크한 김현우의 노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혼자라는 게 편했지. 자유로운 선택과 시간에 너의 기억을 지운 듯 했어. 정말 난 그런 줄로 믿었어. 하지만 말야 이른 아침 혼자 눈을 뜰 때 내 곁에 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변한 건 없니 나를 웃게 했던 예전 그 말투도 여전히 그대로니.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질 않고 좀 야였어. 널 만나
나를 이해해준지 나를 너의 구속이라 착각했지. 남자다운 거라면 너에게 사랑한단 말조차 못했어. 하지만 말야, 빈종이에 가득 너의 이름 쓰면서 내게 전화를 걸어 너의 음성 들을 때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변한 건 없니? 내가 그토록 사랑한 미소도 여전히 아름답니?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질 않고 좀 야였어. 널 만날 때보다. 현금 운송회사 포르티코의 캐시트럭이 공사 임무로 가장한 무장 강도단에게 털리면서 운전하던 두 경호원과 현장에 있던 민간인 2명이 죽었다는 사실이 무전으로 들리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의 경호회사에서 일하던 패트릭 힐이 포르티코에 입사를 하는데, 경호원 힐은 동료인 블랙, 데이브, 데이나에게 환영을 받으며 H라는 별명을 얻고 현금 운송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료와 함께 현금을 운송하던 중 팀장 블랙이 강도들에게 납치되어 현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게 되었는데, 겁을 먹은 동료 데이브는 회사 수칙대로 블랙을 버려두고는 현금 차량을 끌고 복귀하려 하지만 H는 블랙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며 강도들의 요구대로 가방을 강도들의 차에 옮기는 척하다 실수로 현금 가방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강도들이 차에서 내리자 놀라운 사격으로 사살한 후 도망가던 마지막 강도도 직접 쫓아가 사살하면서 복면을 벗겨 그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회사에 복귀한 H는 기다리던 FBI 수사 요원들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지난 강도 사건과의 연관성을 묻지만 H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때 포르티코의 사장은 H야말로 회사에 필요한 인물이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랐다며 칭찬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H는 애송이 신입직원에서 일약 포르티코의 영웅 취급을 받게 됩니다. 가수 최효인이 부릅니다. 잊었니? 잊었니? 네가 고백했던 그 말 잊었니? 날 버리지 않겠다던 그 약속, 그렇게 쉬운 약속이었니? 정말 알잖니? 너만 사랑했던 나를 알잖니? 너를 위해 준비했던 시간이 날 붙잡고 어떡하냐고 내게 묻잖니? I never say goodbye.
싫다면 웃어줄게. 정말 간다면, 정말 날 버리고 가야 한다면, 아무리 크게 널 불러보아도 들을 수 없게 네 기억마저 내가 가질게. I never say goodbye. 안녕이란 그 말 하지마.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다면, 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널 잊겠어. I know you pass me by. 내게 아무 변명하지마. 말하지마. 너무 익숙해진 너의 습관 이제 지우려 노력할게. 나도 그대를 잊어볼게. 네가 편히 떠날 수 있게. 그대가 그랬듯 또 다른 사랑을 나도 아마 할 수 있겠지. I never say goodbye. 안녕이란 그 말 하지마.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다면, 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널 잊겠어. I know you pass me by. 내게 아무 변명하지마. 말하지마. 너무 익숙해진 너의 습관 이제 지우려 노력할게. 네가 고백했던 그 말 잊었니? 날 버리지 않겠다던 그 약속, 그렇게 쉬운 약속이었니? 그 또다시 강도들이 차이나타운에서 팀장 블랙과 H가 운전하는 트럭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엔 현금을 털려던 강도들이 H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당황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칩니다. 강도들은 범죄 조직인 하그레이브스의 부하들이었고, 보스가 런던으로 휴가를 간 사이 캐시 트럭을 털려다가 예상치 못하게 거기에서 자신들의 보스인 하그레이브스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사실 H는 이 갱단의 보스인 하그레이브스였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으로 포르티코의 경호원들 사이에서 강도들이 얼굴만 봐도 도망친다는 H의 위상이 올라가는데, 동시에 본래의 정체를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한편 H를 감시 중이던 FBI 요원들은 상사 킹 요원에게 H가 갱단 두목 하이그레브스가 틀림없다고 하지만, 킹은 그러거나 말거나 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내버려 두자며 H에게 손을 대지 말란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동료인 데이브와 블렛이 H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동료 데이나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하룻밤을 보내게 된 H는 데이나의 집에서 수상한 현금 다발 뭉치들을 발견하고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며 그녀를 추궁하자, 그저 일을 하다 몰래 슬쩍 했을 뿐 누군가에게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데이나에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가수 이정의 노래입니다. 그대를 위한 사랑. 그대는 내 맘속에서 기나긴 외로움에 지친 날 살며시 어루만져 스며들고, 슬픔에 지쳐있던 날 그대의 사랑 속에 기대어 비로소 눈물을 닦아 늘 혼자 주고받던 내 털배들도 이제는 그대 안에
이제 눈물을 닦네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힘겹게 보낸 날들도 지루한 슬픔 뒤에 숨어서 혼자서 외로움에 울던 날도 어느덧 나의 가슴에 알 수 없는 그대의 미소가 다시 또 나를 웃게 해. 난 이제 그대의 사랑 안에 쉬며 언제나 그대 앞에서 울고 웃을 수 있어. 그대의 눈빛이 날 다시 웃게 만들고 메마른 내 입술이 그댈 보며 미소를 짓고 항상 그대 안에 머물고픈 나의 바람이 이제 눈물을 닦네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눈빛이 날 다시 웃게 만들고 내 입술이 그댈 보며 미소를 짓고 항상 그대 안에 머물고 나의 바람이 이제 눈물을 닦네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이제 눈물을 닦네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몇 달 전 아들 더글라스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는 H에게 그의 부하 마이크로부터 캐시트럭의 운행 방향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H의 진짜 이름은 하그레이브스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였는데 하그레이브스는 휴일에 아들을 만나는데 방해해야겠냐며 화를 내지만 마이크는 캐시트럭을 감시하기로 한 브랜던이 교통사고로 어쩔 수 없다며 그저 차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할 수 없이 아들에게 브리또를 사주겠다며 포르티코 회사 주변에 차를 주차하고 아들은 차에 남겨둔 채 트럭이 우회전하는 것을 확인한 뒤 브리또를 사들고 다시 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차를 세워놓은 것은 하필 그날 무장강도들이 캐시트럭을 털고 경비원 둘을 죽이고 있던 현장이었고 그 장면을 목격하던 아들 더글라스는 가면 쓴 강도에게 제압당한 뒤 그만 얼굴을 보고 맙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강도가 쏜 4발의 총알에 맞아 즉사하고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달려가던 하그레이브스는 아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무장강도가 쓴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이때 아들 살인범의 흉터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의식을 잃습니다. 3주 후 병원에서 깨어난 하그레이브스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과 떠나가는 아내로부터 당신이 더글라스를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는 비난을 들으며 복수를 다짐하는데 평소 거래해오던 FBI 요원 킹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들의 정보를 얻고 갱단 부하들을 총동원해 범죄 조직원들을 모두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잔인한 피해 사륙 현장을 보다 못한 부하 마이크는 보스에게 휴가를 떠나 머리를 좀 식히고 올 것을 권유하자 하그레이브스도 수긍을 하고
런던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자신을 영국 경호회사에서 일했던 패트릭 힐러 신분을 위장하여 사건이 일어났던 현금 수송회사 포르티코에 직접 입사를 했던 것입니다. 가수 헤이즈가 부릅니다. 미안해, 널 사랑해. 미안해, 널 사랑해. 사랑이 죄가 돼버렸네. 갈 곳 잃은 이 마음들만 내가 좀 더 안아주고 갈게. I love you. 조금만 더 시간을 줘. I love you. 부디 밀어내지만 내가 죽길 바라지 않잖아. 이 사랑을 좀 더 지키는 건 나의 생존 본능 같은 거라고. 미안해, 아직도 널 사랑해. 자연스레 숨을 거둘 때까지 그게 아무리 너라고 멈추게 할 자격은 없어. 미안해, 아직은 널 사랑해. 사랑해, 날 용서해. 어쩌다 죄가 돼버렸네. 갈 곳 잃은 이 마음들만 내가 좀 더 안아주고 갈게. I love you. 고마워, 기다려줘서. I love you. 이젠 너를 보낼게. 네가 죽길 바라지 않아. 이 사랑을 좀 더 지키는 건 나의 생존 본능 같은 거라고. 미안해, 아직도 널 사랑해. 자연스레 숨을 거둘 때까지 그게 아무리 너라도 멈추게 할 자격은 없어. 미안해, 아직은 널 사랑해. 한편 퇴역군인 잭슨의 집에 가족과 함께 모여 얘기를 나누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아프가니스탄 파병에서 돌아온 군인들로 평화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들의 팀장 잭슨은 부하들과 함께 범죄 조직을 만들어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절도, 강도, 살인을 벌이며 약탈하지만 범죄의 수익이 6명이 나눠 갖기엔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결국 거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캐시트럭을 습격하기로 목표를 바꾸게 됩니다. 작은 캐시트럭 하나를 터는 첫 번째 강도 시도에 성공하자 잭슨은 이번엔 포르티코에 내통자를 심어놓고 캐시트럭을 털기로 한 당일 예상치 못하게 경호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총을 꺼내 저항을 시도하는 바람에 일행 중 범인 젠의 복면이 벗겨져 얼굴이 드러나고 맙니다. 당황한 젠은 경호원 2명을 사살하는데 총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그만 범인의 얼굴을 엉겁결에 봐버린 H의 아들 더글라스도 증인을 없앨 목적으로 총으로 쐈던 것입니다.
그리고 5개월 후 다시 뭉친 범인들은 잭슨이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탕 크게 하자며 자기 자식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현금 수송 차량 강탈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포리티코의 캐시 트럭들이 회사 본부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관할 것인데 그 포르티코 회사의 금고를 털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금고 보관소엔 무장한 경호원들이 많아 자신들도 위험하지만 내부에 내통자도 있고 이미 돈맛과 범죄가 주는 스릴에 중독된 범인들은 잭슨의 계획대로 같이 실행하기로 합니다. 가수 가현이 부릅니다. 나무. 나무처럼 살아야죠. 작은 움직임도 없는 그런 나무가 될게요. 그대 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만 기대어줘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대 생각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네요. 혹시 그대 바람에 놀라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뿐이죠. 얼마나 그대가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그대 항상 곁에 있어 모르겠지만 잠시 내게 머물다간 그 자리라도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혹시 그대가 힘들어할 때면 여기 기대어 편히 쉴 수 있게. 항상 곁에 있어 모르겠지만 잠시 내게 머물다간 그 자리라도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혹시 그대가 힘들어할 때면 여기 기대어 편히 쉴 수 있게. 항상 그대를 지키고 있을게.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현금을 수송하는 캐시트럭 안에서 팀장 블렛이 H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냐며 말을 꺼내더니 사실 그동안 자신의 군대 친구인 현금 강도들과 거래해왔음을 밝히고 지금 너의 총엔 총알이 없으며 영웅놀이 할 생각 말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협조하면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복수의 때가 왔음을 직감한 H는 블렛과 함께 하겠다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블렛은 캐시트럭 내부 카메라를 꺼버리고 본부에 적당히 둘러댄 다음 기관총과 방탄복으로 중무장한 범인들을 트럭에 실은 채 본부로 들어갑니다. 문을 모두 통과하고 감시 카메라도 통과한 후 현금 금고로 통하는 적치대에 트럭이 정차하자마자 범인들의 총격이 시작되어 본부는 아수라장이 되고 범인 한 명이 H를 끌고 금고 쪽으로 데려가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동료 데이브와 매니저를 제압합니다. 그러나 본부 경호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결국 법인들도 한둘 사상자가 생기게 되고 동료 데이나와 다른 경호원들도 범인들에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직감한 팀장 블렛은 동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돕는 척하다 모두 죽이고 범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던 H와 블렛이 배신한 줄 모르던 데이브 역시 블렛에게 당하고 맙니다. 범인들은 4명을 잃고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팀장 잭슨과 젠, 블렛, 셋만이 살아남았는데 경찰 특공대가 도착하기 전 캐시트럭을 이용해 경찰의 포위망을 뚫은 후 빠르게 지하도로 이동해 입구를 막아버리고 경찰의 추적을 피합니다. 그리고 지하도의 터널이 토끼굴처럼 엮여 있었고 경찰들의 추적을 따돌린 후 현금을 승용차에 실으려는 마지막 순간 젠은 부상당한 팀장 잭슨을 칼로 죽이고 블렛도 한 발 빠르게 먼저 제거하고 현금을 혼자 독차지합니다. 사실 범인들은 누구라도 죽게 되면 그 가족들을 대신 서로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들을 했었는데 젠이 돈맛을 보고 변신해 젠도 군인이라며 믿어주었던 팀장 잭슨을 배신하여 그저 쓰레기 범죄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가수 이소은의 노래입니다. 닮았잖아. 꿈속에서 네 손을 잡는 나의 헛된 상상이 아직도 그려져 잠을 설치고 땀에 젖은 채 다시 잠들어 아침에 나무 일어는 듯 담담하게 일어나 운동하고 거울 속 얼굴에 묻은 내 눈물의 흔적을 없애려 세수를 해 하지만 너는 남아있어 너의 웃음소리가 들려 어떻게 해도 지워낼 수가 없는 걸 날 예뻐하던 너의 마음이 아직도 내
유유히 승용차에 돈을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채는 어디선가 울리는 벨소리를 따라가는데 돈가방 속에 들어있는 누군가의 스마트폰에서 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어둠 속에는 복수할 준비를 마친 H가 총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본부 금고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기 직전에 현금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H가 돈가방 속에 스마트폰을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제니 돈을 원해서 왔냐고 묻자 H는 서류 하나를 던져주며 읽으라고 합니다. 그 서류는 바로 아들 더글라스의 부검 서류였는데 H는 더글라스가 총을 맞은 곳인 간, 폐, 비장, 심장의 위치와 똑같은 곳에 제노의 몸을 향해 총 4발을 발사해 죽은 아들의 복수를 끝냅니다. 영화 초반부에 H가 사격장에서 관역의 중심에 맞추지 못해 사격 성적이 저조했었는데 사실은 관역의 사람의 모습 중 아들이 총을 맞은 4곳에 정확한 위치에 분산하여 사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던 FBI 킹 요원의 배웅을 받으며 부하 마이크가 운전하는 차에 탄 H가 제네 아파트를 유유히 빠져나가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복수를 그린 캐시트럭은 액션 영화로는 흔치 않게 청소년 관람 불가로 개봉되었는데요. 라스 오브 벤 분노의 사나이라는 원 제목을 현금 수송 트럭으로 바꾸어 트럭의 저돌적인 것과 범죄적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분노한 아빠가 범죄 조직의 보수이면서 현란한 총솜씨와 냉혹함을 갖춘 킬러인 것을 범인들은 미처 알지 못했고 유머도 말수도 없이 오로지 화끈한 피해 복수에 매진하는 주인공 역은 배우 제이슨 스타뎀이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주먹을 날리고 설명 없이 방아쇠를 먼저 당기는 캐릭터로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게 그 일을 수행합니다. 중후한 느낌과 더 숙련된 존재감으로 H역을 소화했는데 사실 그는 말하지 않을 때 더 긴장감을 주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액션의 리듬과 함께 배경 음악도 분위기를 잘 고조시키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액션 영화 캐시트럭이었는데요. 주인공 제이슨 스타뎀이 영화에서 아들을 잃은 분노가 특히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현실에서도 아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지 헌팅턴 휘들리와 8년의 열애 끝에 2018년 12월 31일 결혼해 아들을 얻었는데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되면서 아이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고 그런 감정이 아들을 잃은 후에 분노를 연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모 방송국 아카이브 무대에서 부른 윤종신의 노래로 가수 폴킴이 부르는 오래전 그날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 둘만 있으면 너의 집 데려다 주던 길을 걸으며 수줍게 나눴던 많은 꿈 너를 지켜주겠다
하던 다짐 속에 그렇게 몇 해는 지나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긴 들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토록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못 드는 나를 달래는 오래전 그 노래만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는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이 있지 뭔가 분주하게 약속이 많은 20살의 설레임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긴 들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토록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못 드는 나를 달래